자, 여러분, 징수 방법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중요하니까 일단은 필기는 이따가 다 설명드린 다음에 사진 촬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진을 촬영하시든 수업 끝나고 적으시든 그때 적으시고 일단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징수 방법에 관한 얘기죠.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죠?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랬습니다. 그럴 때 요 과표라는 것은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자, 납세의무자,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또 어떤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세율은 법에 그냥 정해진 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말은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이렇게 과표를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 세금 계산하는 조세들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 신고 납부. 근데 신고 납부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해요. 신고 납세.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근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 신고 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 이 신고 납부 방법은 다시요.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고? 신고 납부 방식. 자,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지방세법은 어디서 정부 입법을 만드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입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국세는 소득세 같은 국세는 어디서 정부 입법을 만드느냐? 자, 어디서 만드냐면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데서 그 정부 입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통일이 안 되고 용어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지방세법에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얘기에 관해서 국세에서 이걸 준용하면서 국세에서 또 안 바뀐 것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유 등에 의해서 용어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간에 신고 납부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수 방법은 보세요.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 필기 안 하시고 지금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계산된 세금을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나 또는 정부 부과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크게 신고납부하고 뭐로 나눠진다고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시면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아까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세금 계산에서 60일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60일 딱 하루만 지나도요. 자,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자, 어떤 제재를 받느냐? 그러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산세. 그 다음에 자,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고지서에는요.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 기한. 자, 기간의 끝.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에 보니까 납부 기간이 나와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럴 때 그 7월 31일 납부 기간의 끝, 납부 기한을 딱 지났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혼동해서 사용해요.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예.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거 자꾸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 붙었는데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또 어떤 때는 또 가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세가 막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종합 문제 속에서 자, 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에 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신고기한, 신고란 말이 나와요. 그 신고 의무 같은 것을 자, 신고나 납부나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와 같은 징수 방법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불성실히 하겠어요.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등등.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해요. 납세무자가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 합한 금액을 징수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 요거 1월 달에 또 설명드려요. 1월 달에. 제가 용어 설명이나 이제 12월보다는 용어 설명이 좀 줄어들고 말이 좀 빨라지면서 조금 간단하게 합니다. 자,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1월 달까지는 용어 설명 드리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용어 설명 같은 걸 하지 않고요. 자, 그럼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산세를 계산했더니 법에 의해서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20만 원. 그러면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겠습니까?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납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만약에 또 납부기한 내 또 세금을 미납부해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세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방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이래서 보세요. 어떤 세금들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세금들은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요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되고 가산세가 정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자, 어떤 세금들이 그렇냐? 지방세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있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등등 얘네들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가산세부터는요. 자,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 잠깐만.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원칙 신고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고 징수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아요.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구조를. 이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뒤에 강론에서 지금 납세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이게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고 해서 예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모의고사 보다 보면 이제 그 표현을 이걸 알고 있는지를 자주 묻는 지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 그죠? 예. 근데 가산금에 여기 잘 보세요. 가산금의 요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120만 원 여기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120만 원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나온 게 어떻게 앞에 포함돼?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적용되는 즉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재산세예요.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여러분 보통징수합니다. 또 재산세 나오면 물납과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타나는 것이면 항상 나란히 항상 옆에 같이 나오는 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더 있어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또 가산금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얘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정부 부가가세, 부가가세 합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납세무자가 고지서가 날라온 걸 딱 보고서 이런 휴지통에 고지서 버리고 내가 세금 계산하겠다. 내가 신고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또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X입니다. 신고납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있죠, 여러분들? 이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돼요. 얘는
고의서가 날라왔는데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고의서 날라왔는데 종부세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라니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 계산한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얘는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재산세에서 뭐 어떤 신고 의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신고 의무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신고 의무를 안 해요. 그랬다고 해서 재산세 문제에서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에서 내가 오늘 분명히 11월 오늘 며칠이죠? 15일 날 내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11월 15일 날 재산세 문제에서는 가산세 적용된다는 뭐 몇 프로 적용된다 뭘 안 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뭐다?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고 원칙 정부가세고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도 얘도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부과 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일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돼 있는데 최종적인 그 세액 결정, 세금 계산은 우리가 신고한 것을 보고서 상속증여세 신고한 것을 보고서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하도록 하고도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증여세 같은 등등 요 세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세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금들은 뭐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나 법인세 뭐 물론 법인세하고 부가세는 우리 시험범위 제외됐지만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등등 우리 국세 웬만한 국세들은 있죠.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하냐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주세, 증권과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만 딱 알면 돼. 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정부가세하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뭐 한다고요? 국세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딱 항상 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 드립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보면서도 대답을 못해. 저 눈치 보세요. 자, 취득세는 뭐다?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우리 부부 중에서는 내가 아까 오늘 하여튼 저 뒤에서 우리 이거 저 소개하는 걸 잘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 그리고 존댓말을 꼬박 쓰면서 강의 마이크 놨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는 뭐 나이 불문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마이크를 놨을 때 저 바깥에서 항상 제가 만나는데 이렇게 제가 인사를 깍듯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연식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본인 스스로는 나는 또 좀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누가 근데 제가 인사를 받으면 고개를 안 숙이고 그렇게 내가 하거나 아니면 반말을 바로 그냥 깝니다. 제가 반말로 대답하거나 이러면 나는 자 나이가 어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개를 까딱 숙이면 저보다 조금 그냥 이렇게 제 또래거나 저보다 좀 한두 살 뭐 위인 분들한테 그냥 대충 한두 살 위면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까딱만 하고. 근데 제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내 연식이 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깍딱 인사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어떡하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부도 공인중개사 여기 와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부부가 보니까 남편이 좀 더 씩씩한 것 같아 보니까 대답을 잘하는데 우리 신랑이. 근데 보면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 강의할 때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 남편분은 신랑은
남자는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떨어졌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그 집안은 여자가 가방끈이 길고요. 자, 남자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그 여자가 평생 계속 그냥 살아가면서 무시했대요, 남편을. 아유, 여보 그런 것도 몰라? 막 하면서 막 뭐라고 좀 은근히 막 그런 게, 뭐 좀 하면,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랑 부부랑 술 먹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다 시험 끝나고 이제. 근데 무시당했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남편은 합격했고 부인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역전됐습니다. 더군다나 실무에 나갔어요. 사무실 차렸는데 실무에 나갔는데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맨날 공부하면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역전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부부 하여튼 열공해서 둘 다 합격하시고. 자, 여러분 다시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원칙 신고납부의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고 보면서도 대답을 못해.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라고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자, 정부부가세입니다. 부가가세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뭐라고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이 소득세에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그 소득의 한 종류예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취득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지 원칙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 재산세는 원칙 신고납부예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예요, 아니면 보통징수예요? 원칙 보통징수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신고납부예요, 아니면 정부부가세, 부가가세예요? 정부부가세, 부가가세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예요, 아니면 부가가세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원칙이고.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세금은 이렇게 신고납부하고 어떤 세금은 보통징수하는데 이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느냐 일단 상식이고 5개 주요 세목을 오늘 딱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 이걸 상상하면서 봅니다.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이제 다시 세금 계산해서 그 산수액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뭘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 오로는 딱 2가지만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그렇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 딱 오늘 2가지 말만 돼.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같이 항상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얘네들은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부가가세는 국세,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은 정부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니까 조세 징수글에서요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의의를 봅니다. 신고납부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평가세액을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의의 형광펜으로 줄긋지 마세요. 이건 상식처럼 알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걸 형광펜 줄고 여러분들. 세목, 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고 나왔는데 등록에 대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배울 거니까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의 국세 보면 소득세, 양도세 당연히 신고납부 원칙이고요. 등등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끝에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군다 그러면 일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에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 밑줄.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밑줄이고 양도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자, 그래서 여기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255페이지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 방식. 보통징수란 의의를 보세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에서 자 어떤 게 있다고요? 재산세 밑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밑줄이요. 두 가지만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쓸 거 없고요. 국세에서는 자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하나 딱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 자 원천징수란 말이 나오죠. 여기 어떤 건지 여기는 요 카메라 때문에 시기가 안 보이네. 시기를 저쪽 저 구석에다가 해놨은 게 딱 좋은데 자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원천징수 특별징수라는 거 징수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특별징수란 말이 있어요. 특별징수란 말이 있고 또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아유 원천징수 이거는 다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보면 사업주가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원천징수 뭐 은행에 예금해놨어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이 이자 소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납부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통장 정리할 때 보면 애초에 은행에서 떼고 주죠 세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특별징수 또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징수 방법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로소득세로 그럼 한번 그럼 얘기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정해진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여러분.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근데,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런 사람을 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누가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냐면 사업주예요. 사업주.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저 월급 받을 때 월급 명세서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죠? 자 여기 봅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같은 국세 징수에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해서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 있어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니까 25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특별징수입니다. 국세 원천징수요. 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목 어떤 게 그렇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단 밑줄이요.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특허청에 출원하려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징수해서
각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특허청장이 징수해서 납부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자, 특별징수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금방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소득세 같은 거 받을 때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자, 그럴 때 요 지방세에서 이런 징수 방법 뭐라고요? 특별징수. 그래서 특별징수가 되는 지방세 두 가지만 오늘 줄 긋고 갑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특별징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예전에 시험에 몇 년 전에 시험에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싹 다 한번 골라봐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징수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징수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있고요. 뭐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간에 이렇게 가볍게 해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설명드린 이 신고납부 보통징수 이 징수 구조와 예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나오고 가산금이 나오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지난 27회 시험에서는 이 가산세에 관한 것이 독립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번 27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나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가산세에 관한 거, 독립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28회 시험은. 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산세 의일보입니다. 동그라미 A번이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다만 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을 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했던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가산세는 거기 B번을 첫 번째 줄도 밑줄 좀 그으시고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랫줄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밑줄이요. 자, 여기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뭘 발부해서 징수했어요? 납세, 고유소를 발부해서 징수했으니까 가산세는 뭐라고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부터는 뭘 통해서죠? 고유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의 가산세 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가산세가 있잖아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그래서 신고를 만약에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건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는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져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27회 시험에 물어본 건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건데 뭐냐면 자, 취득세는 아까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취득일부터 60일이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40%,
예? 어떤 때는 납부할세액의 40%, 어떤 때는 여기서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얼마?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10%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강의할 때는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이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신고 납부가 하루만 딱 지나도 그냥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조건 20%였어요. 서류를 조작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한 지나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든 신고 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신고 그냥 하루 딱 지나면 무조건 20%였어요. 가산세가. 그러면 신고불성가산세가 무조건 20%인데 그게 그러면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지. 아니 신고기한 지났는데 웃자다가 그냥 지난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서류 같은 거 진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하고 또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가산세율은 40, 20, 10%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뭐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제 지금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여기 지워도 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이건 그냥 말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저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적게 신고하거나 서류를 조작 은닉하거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그러면 40% 가산세 규정되고 이런 부정한 방법은 없이요. 부정한,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20% 가산세 규정됩니다.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 다음에 10%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그 과소신고분세액의 이제 10%가 적용돼요. 그래서 올해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옳은 거 골라라였는데 다른 걸 막 이런 거 바꿔놓고서 숫자를 바꿔놓고서 이거 법정 시공인데 그냥 신고하지 않았을 때 20% 정도 되는 거 이걸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알고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하여튼 이걸 물어봤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거냐? 자, 취득일부터 60일 하루 딱 지나면 일단 무조건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 내고 버티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얘는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기 안에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 적게 납부하거나 한 그 금액에다가 0.03%율 가산합니다. 만분의 3, 0.03%율을 가산해요. 여기다가 미납일수가 20일이면 20 이런 식으로 미납일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예요? 1일 0.03%율이 가산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그럼 다시요. 취득일부터 60일 딱 지났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1일 얼마? 0.03%율로 가산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다는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얘기였고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가산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산금 보세요. 이 가산금이란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오늘 자 처음으로 여러분 빡세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네. 자 목운동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아이고 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앞으로도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돌리세요.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또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이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이 가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산금. 의의를 보시면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아까
가산금 한 번 붙었죠? 그 가산금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산금은 여기 밑줄입니다.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3월달 정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이제 제가 계산을 이제 하면서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말고 지나갑니다.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256페이지 넘어가시니까 가산금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동그라미 A번에 일반 가산금이 나와요. 학자들이 구별한 거예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이 표현은 법령에 쓰는, 법령에서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아까는 가산금은 아까 의의에서 봤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법령에는. 근데 학자들이 그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과 중가산금을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납부기한이 자,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조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00분의 3. 이 숫자는 상식입니다. 밑줄이고, 고주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하루만 딱 지나면 일단 어떤 죄를 받느냐? 가산금인데요. 일반 가산금 몇 프로가 적용되느냐? 3% 딱 깔아놓습니다. 일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세액이 100만 원이면 고지세에 기재된 체납세액이 100만 원이다. 고지 금액이. 그러면 하루만 딱 지나 다음날 가서 내더라도 얼마가 붙는다고요? 3% 일단 깔아놓습니다. 100만 원이면 얼마? 3만 원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무거울 중자잖아요. 중가상금이 부과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봅니다.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쭉 밑줄입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일단 3% 깔아놓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0이요, 밑줄. 자, 1.2%니까 1,000분의 10이니까 1.2%죠? 100분율로 하면 1.2%. 자, 1,000분의 10이 1.2%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아까 3% 일반 가산금 깔아놓고 거기에 한 달씩 지나면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요, 이것도 다 쭉쭉 미칩니다.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가산금이 붙어요. 한 달씩 해서 60개월을. 그러니까 5년이죠. 1년 12달 하면 5년이에요. 그래서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것을 다음에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하루만 지나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 가산되는데 이거 소리가 1.2%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돼.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냐? 72%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숫자 이런 것만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가산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말뜻과 함께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만약에 그 고지서의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상금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자,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일반 가산금과 중가상금을 합쳐서 총 얼마의 가산금이 붙어 있냐면 750만 원의 가산금이 최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면 75만 원의 가상금이 최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구조만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나중엔 상식처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상금까지 다 소개해드렸고 256, 257페이지 나와 있는 용어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굳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지나가시고요. 절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아까 연령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항상 30대 주부 집단군처럼 여러분 학원 나오는 걸 즐겁게 나오시고 이 시간만큼은 자유다 이런 생각하시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다 털어보시고 여기 오셔가지고서는 공부만 생각하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1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나이 관한 뭐 10대부터 쭉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이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 하세요? 10대부터 80대까지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그 얘기 하세요? 10대에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를 10대에서 여자들이 싫어하냐면 공부 잘하는 얼굴이 예쁜데 얼굴도 예쁜데 공부 잘하는 애. 10대 애들끼리 싫어합니다. 여자들. 20대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게 성형수술해서 얼굴 예쁜 애들 있잖아요. 나는 성형수술했는데 바로 티가 나가지고 다 물어봐. 너 성형수술했지 뭐 다. 근데 다른 내 친구 어떤 애는 성형수술을 걔도 똑같이 했는데 걔는 티 안 나게 해서 예쁘네.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3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결혼 전에 저것은 남자 관계가 됐다시 복잡했었는데 완전히 시침 뚝 떼고서 소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하죠? 소위 자기 과거는 그냥 싹 다 저기 하고서 처음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첫사랑인 것처럼 남자가 첫사랑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사는 여자 30대 싫어합니다. 4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어떤 여자냐? 내 아들은 이것을 그냥 내 자식은 막 과외든 뭐든 엄청 돈을 사교육을 처발랐는데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그랬는데 옆집 여자는 맨날 개모임이다 어디다 쏴돌아 다니고 저 여자는 자식 교육도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애가 좋은 대학에 탁 합격하고 그럴 때 그런 여자들 싫어합니다. 50대 남편이 굉장히 자상해요. 근데 그 집 남편은 우리 집 남편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 옆집 남자는 굉장히 자상해. 그런데 자식한테까지 효도를 받아. 자식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자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들 하나같이 하지. 그런데 이런 거 여자들 싫어합니다. 60대 70대인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8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별로 웃지도 않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 더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60대, 70대, 80대 세 분이 병원에 나란히 눈탱이가 똑같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은 병실에 있습니다. 똑같이 눈탱이 밤탱이 됐으니까 자 물어봅니다. 70대하고 80대가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나 그랬더니 60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요 형님들 저는 그냥 마누라한테 밥 좀 달라고 아니구나 마누라가 어딜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70대 자네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몰라요 형님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 60대하고 70대들이 물어봅니다. 80대 형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눈탱이가 그 연세 밤탱이가 돼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 나는 아침에 눈 떴더니 그냥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운 거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농담하고 그럴 때는 항상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기하실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라고 정리할 시간을 드린 거였는데 수업 시간에 막 설명할 때 내가 적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 이렇게 시간을 주고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필기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데 수업 끝나고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알아서 하시고 자 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강생분 중에 제가 어떨 때는 누굴 찝어서 좀 이렇게 뭐 졸았다는 둥 아니면 뭐 집중 멍신 강림했다는 둥 뭐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기분 나쁘게 왜 수업 시간에 날 지적했냐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제가 다음 1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딱 봤을 때 수업 시간에 찝는 사람들은 성격이 딱 봐서 우리 저 부부도 그렇지만 성격이 딱 봤을 때 제가 보면서 무난하고 좋을 것 같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웃고 지나갈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만 일단 딱 찝어요. 근데 가끔 실패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상 빡쓰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대개는 자 그런 분들만 찝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웃고 지나가시면 돼요.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자 정리하셨으면 자 봅니다. 이제 오늘 수업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세 분류를 마무리를 졌는데 조세 분류 절 보세요. 이쪽에 조세 분류를 마무리를 졌는데 자 뭘 배웠냐 오늘 조세 분류에서 자 오늘 첫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처음에 조세 분류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세금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 구별했습니다. 종량세, 종가세. 그 다음에 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뭐로 부가세로 구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립세인데 그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거예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특히 농어촌특별세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나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뉘집자식이냐. 자, 농어촌특별세는 뉘집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뭐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고개 드시고 뉘집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각 세목들의 특징,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수혜인지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얘네들 공통적인 성격 자,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 얘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고 납세무자가 세금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직접세고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자 얘네들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고 상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5개 주요 세목은 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동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뭐고? 부가세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이 농어촌특별세 줄여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독립세입니다. 다 고기를 드시고 생각이 나는지를 본인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은 애들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보다 종가세인 세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징수방법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고개 저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요, 이렇게요. 쭉 저 그림을.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지만 그냥 신고납부. 그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습니다. 그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 신고납부할 때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그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 금이정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딱 2가지만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신고납부 원칙인데 외적으로 보통징수로 징수할 수 있는 거고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 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신고주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온 거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 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이렇게 정되는 징수 방법. 자, 지방세에서 이걸 보통징수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정부부가세 또는 부가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이번 순환에 알고 가면 됩니다. 어떤 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같이 나오는 애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들은 보통징수입니다. 똑같이 오늘 배워가지고 배운 지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1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재산세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저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아이고, 머리 굳으면 죽지. 지금 집중력 있게 얼마나 들었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아까 수업 들으면서 오늘 수업 끝나고서 뭐 거기 약속을 거기 갔다가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멍신강이 막 딴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야.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자, 아니, 말이 엇나갔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 맞잖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자,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여러분들. 가산세는 자, 고지서를 통해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때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시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고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루하루 이건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몇 프로? 0.03% 만분의 3. 100분율로 하면 0.03%율이 적용된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안 내고 몇 이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된다. 그래서 1.2 곱하기 60하면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72%까지 일반가상금 3%에다가 이거 합친 거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카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몇몇 분이 우리 가입하셨어요. 자, 몇몇 분이 가입하셨고 24살 우리 누구도 가입했고 보니까 아까 쭉 소개하는데 보니까 내가 24살인데 보니까 그 누군가겠구나 하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이 가입하셨는데 아직 안 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보면 이거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 이거 요 그림이 사실은 필기 안 해도 요 그림이 그대로 핵심 요약 정리 딱 그 다운받으면 거기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해요. 스마트폰에 카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한 번만 귀찮아서
똑 해놓으면 1년 동안 그냥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해도 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카페 앱 설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회원가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필기가 돼 있어요. 핵심 요약 정리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아 보시고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 카페 앱을 다운받아서 필기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업 신청해야지 볼 수 있는데 등업 신청하실 때 원주세럼에서 수업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하고 나이를 비공개로 또 했던데 하여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앞으로 조언을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무슨 애환도 듣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도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와 관련해서 조언도 해드리고 그러려면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하셔야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주세럼 누굽니다 하면서 거기 등업 신청 메뉴가 있어요.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업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다음 카페 설치하면 또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료가 요 그림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필기가 돼 있단 말이지 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복습한 내용 요 정도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에? 아니,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까먹겠지. 그럼 또 해준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만큼은 이해하시고 기억할 수 있겠죠? 에, 자,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